네, 헌법 65조 1항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대상에는 법관도 포함돼 있고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상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발의에는 의원 160명 넘게 서명했는데 이미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훌쩍 넘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여권 의원들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은 161명. 발의 참여 인원만으로 정족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또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결의를 통해서 반헌법 행위자다라고 사실상 공인을 한 판사이고요. 헌법상의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세 가지.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상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판결문 표현을 지적하며 개입했고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을 막았다는 이유도 적시됐습니다. 발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여해 사실상 여당의 당론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든 카드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탄핵 소추안은 사흘 뒤인 4일 표결될 전망입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탄핵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탄핵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과연 헌재도 법관의 탄핵을 인정할 것인지 이 법적인 쟁점과 함께 곧 퇴임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여당은 그냥 넘어가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법원 길들이기라고 반박합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이달 말 법복을 벗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게 임 판사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법관 제명 신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임 판사의 퇴직을 예상치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갑자기 사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미리 계산해서 접근하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헌정 질서의 작동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역시 이미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년 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탄핵은 지나치다고 보수 야당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문에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과 별개로 국회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모든 탄핵 절차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 소추안 제출 시점이 최근 정경심 교수 사건 등 여권의 불리한 판결이 나온 직후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여권 내에도 이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더 일찍 탄핵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지만 재판 개입과 농단에 대한 심판인 만큼 시점은 부차적 문제라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적 재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을 작동하는 게 삼권 분립이지 실효성 등을 따져 봐주고 넘어가는 게 삼권 분립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